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성곽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수원. 200여 년 전 태평성대를 꿈꾸며 세운 도시는 수원 화성을 따라 오랜 시간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캔버스의 대자연과 그 자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화가 정철과 함께 수원을 찾았습니다. 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켜켜이 쌓여가는 시간이 역사와 문화를 이루고 삶이 되는 곳. 유연한 곡선과 강인한 직선이 주는 힘을 조화롭게 품고 있는 수원 화성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수원은 120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이자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데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화성이 인상적인 성곽도시입니다. 총 길이 5.7km로 팔달산 지형을 따라 동서로 펼쳐져 있는 수원 화성. 세워진 시설물만 40개가 넘는 크고 단단한 요새입니다. (200) 년 전 세워진 성곽이 오래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상처럼 펼쳐져 있어 더욱 특별한 곳. 축구장 230개와 맞먹는 크기의 수원 화성 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야,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하구나. 화성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수원천입니다. 야,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내가 크게 있으니까 좋네. 오, 물고기도 있네. 수원 화성 안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수문. 화홍문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수원의 북쪽 광교산에서 시작돼 화성을 거쳐 성곽 밖으로 흘러가는 수원천은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시골 냇가처럼 운치가 있습니다. 와, 이런 데 보면 어릴 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억새풀 잔뜩 있고 물가에 있으면 그 족대라고 하나 그걸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막 발로 막 하면 진짜 예전에 뭐 피레미 뭐 여러 가지 그냥 한 보따리 잡았었는데 요즘도 이렇게 냇가에 물고기들 많이 있겠죠. 아직도 그렇게 노는 어린이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60, 70년대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가재 잡으며 놀았다면
8, 90년대 아이들은 문방구에서 딱지치고 구슬놀이하며 또는 장난감 사서 온 동네 골목을 누비며 놀았었죠. 수원 화성한 수원 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거리. 조선시대 팔도의 부자들이 모여 살아 이름 붙은 팔부자 거리인데요. 1980년대엔 문구점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문구거리가 됐습니다. 골목이 호황일 땐 저마다 특색을 가진 20개의 문구점이 다닥다닥 붙어 학생들의 발길을 붙잡았죠. 문구점 가면 예전에 과학상자 같은 거 그런 게 진짜 멋진 거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손자한테 뭐 사줄 거 있나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물총. 지금은 단 3곳의 문구점이 옛 골목의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 물건 많네. 와, 뭐가 뛰겠네. 사장님 어떻게 다 찾으시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물건이 엄청 많네요. 네. 여기선 어떻게 찾으려면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저희가 이걸 한 지가 한 43년 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가면 블록 종류, 오래된 블록, 또 속곱장, 비누방울, 무슨 활쏘기, 뭐 제기차기 이런 거 여러 종류가 있고요. 2층에 가시면 2층도 있어요? 네, 2층에 가시면 프라모델이 프라모델 있고, 좋아하는데. 진열돼 있고요. 여러 알겠습니다. 종류가 진열돼 있어요. 가서 보셔야 될 거야. 2층부터 가봐야 되겠다. 네, 이쪽으로 가시면 예,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예.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구경 둘러볼게요. 잘하고 오세요. 네. 이야, 지하도 있고 2층도 있대요. 여기에 프라모델이 있다는 거지? 찾아보자. 아, 예전엔 진짜 너무 좋아해서 밤새도록 만들어서 아내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야.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눈뗄 수 없게 하는 꿈의 궁전. 없는 게 없는 만물상 같은 문구점입니다. 야, 이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문구점이 얼마나 그 예전에 성행하고 물건이 많았었는지 이해가 가네요. 물건이 얼마나 많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옮겼겠어요. 오. 이곳에선 수십 년 전 추억이 깃든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추억을 찾는 어른들로 더욱 붐빈다고 합니다. 애기들도 오면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도 오면 그냥 문구 냄새가 난다고 길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그래요. 저 문 밖에서 어머 여기 문구점 냄새 난다 이러고 들어와. 그래서 내가 문구점 냄새가 어떤 냄새인데 그랬더니 문방구 냄새요 옛날에 이래. 맞아. 그러면서 와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몇 년 하신 거죠 그러면? 43년. 43년? 네. 그러면 구석에 가면 한 40년 된 물건도 어쩌면 찾을 수 있겠네요. 있죠. 예. 눈 밝은 사람은 찾아가더라고요. 아, 그런 거 네, 찾으러 옛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많아요. 전국에서 다 오지요 여기. 경상도에서 왔다는 분, 인천에서 왔다는 분, 뭐 남양주에서 왔다 그러고 많아요. 여러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오면 너무 좋아요. 옛날 거 있다고. 예전에 그러면 여기 주변에 뭐 초등학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가 있었어요? 문방구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 옆에 문방구가 한 8개씩 됐는데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하나 겨우 남은 데가 있고.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 43년 됐으니까는 80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아마. 80년도 그때부터. 막 그 호황기도 막 있지 않아요? 그렇죠. 호황기 있었죠.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이제 그 총이 처음 나올 때야, 이 비비탄 총이.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이거 샀어요. 없어가지고.
그때는 계산기도 없고 이 주판으로 다 맨날 이거를 했어요. 계산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산하려면 줄 서서 있었고 그랬어. 그 옛날에. 따지고 보면 지금의 한 40대에서 50대 된 사람들이 어릴 때네. 그렇죠. 걔들이 어릴 때 과학상자 이런 게 많이 나갔어. 류거블록하고. 그래서 이제 과학상자 대회도 나가고 그거 잘해가지고 글라이더도 그때 한창 나가고. 예. 그 나이 때 친구들이 여기 네. 오면은 진짜 엄청 좋아해요. 추억에 막 네, 엄청 좋아해. 엄청 잠기겠네요. 이런 추억의 장소가 좀 오래오래 갔으면. 사라지잖아. 진짜 이렇게 진열돼 있는 데가 보기 드물 거예요. 그쵸. 그냥 여러 사람들이 오면 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해 진짜. 아주 여자친구 애들 남자들 오면 어머 여기 이런 것도 있다 야 뭐 별거 다 있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좀 즐거움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더 이제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저도 여기 딱 들어와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은 좀 현대적으로 진열 때도 막 멋지게 해놓고 맞아요. 찾기 그렇죠. 쉽게 딱 해놓고 뭐 여기는 뭐예요 뭐 있고 다 맞아. 써놓고 한데 예, 여기 그대로잖아. 네, 여기 딱 들어오면서 그 40년 전 레트로한 그대로야. 옛날에 그 느낌이 있으니까 네. 야, 이 맛이 또 있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아, 그러게 다시 이거를 전열도 해본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무튼 잘 지키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60에 그만둘려고 13년을 더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감사하네요. 아유, 참. 그래도 건강이 허락해서 이렇게 네. 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아이들과 함께 꿈을 꾸고 아이들이 커가는 걸 지켜보며 나이 들어간 문고점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지만 소중한 추억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작은 가게 하나쯤 우리 곁에 오래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곽도시 수원이 궁금하다면 꼭 들러야 하는 길라잡이 건물. 화성에 관련된 것만 하는 박물관이구나. 아, 그래서 화성박물관이구나. 수원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수원 화성 박물관입니다.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가 계획한 조선 최초의 신도시 수원 화성. 당시 권력을 장악했던 노론 세력에서 벗어나 왕권을 굳건히 세우고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임금은 자신의 이상을 펼칠 무대로 수원을 선택합니다. 집집마다 부유하며 사람마다 화목하고 즐겁기를 바랐던 백성을 위한 정조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전시실인데요. 24년 재위 기간 중 무려 13번이나 행차할 만큼 수원을 각별히 여겼던 정조.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을 동원해 백성을 지켜줄 평지성을 쌓기로 합니다. 수원 화성에는 뒤주 속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던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심이 배어있기도 한데요. 수원에 모신 사도세자의 무덤 영우원 묘비의 탑본. 묘비의 글은 정조가 직접 짓고 쓴 사도세자의 일대기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원 화성에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정조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수원이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뭐 계획 도시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그 묘소를 그 수원부에 있는 화산으로 옮기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화산으로 옮기고 이제 거기 있던 이제 주민들을 이제 지금의 수원 화성 있는 그 팔달산 아래로 이렇게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신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화성 행궁도 건축하고 그 방어용 목적으로 수원 화성까지 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조 20년 축성을 시작한 지 2년 9개월 만인 1796년에 계획도시 수원은 튼튼한 성곽을 두르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수원 화성에 오면 머물 수 있는 궁궐도 지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어떤 또 뭐가 있다고 하던데. 예, 수원 화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97년도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화성 성여의궤라는 이제 자료입니다. 의궤요? 네, 의궤. 화성 축성과 관련된 그런 뭐 공사 일지라든지 공사에 참여한 뭐 명단이라든지 뭐 소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건축물 그림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수원 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수원 화성 건립 당시의 모든 과정과 내용이 화성 성역 의궤와 정리 의궤에 글과 그림으로 남아 있어 보수를 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1997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정조가 계획하고 진행한 여러 행사들도 기록으로 자세히 남겨두어 2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었지요. 이런 기록들 덕분에 화성은 축성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수원 화성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화성 행궁은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힙니다. 신풍루. 아, 이름 멋지다. 누각이 아주 기가 막히네. 진짜 행궁치고는 굉장히 큰 편이구나. 행궁은 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머무는 별궁인데요. 조선 행궁은 보통 100여 칸. 하지만 화성 행궁은 정조가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머물기 위해서 지어서인지 건물 21채, 576칸으로 그 규모가 남다릅니다. 두 번째 오늘 지나니까 아주 잘 보이는구나. 소나무들도 많고. 확실히 궁이라 그런가 약간 좀 느낌이 다르네. 야, 이 녹색 산 밑에 회색의 이런 향연들이 아주 어색할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화성 행궁에는 정조의 꿈과 함께 효심이 녹아 있습니다. 천문을 지나는데 뭐가 이렇게 궁의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 문을 지나는데 또 다른 모습들이 있으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 화성 행궁이
경복궁이 당시에 600칸 규모라면 이 화성행궁이 거의 그 600칸의 버금가는 500칸 이상의 그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행궁이라고 해서 좀 규모가 좀 작겠구나 생각했는데 들어오면서 오 그게 아니네. 궁궐로서의 기능을 이제 하였다. 그리고 임시 궁궐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정조 임금님이 능참배를 하실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머무셨고 또 묵고 가시기도 하고 또 1795년에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어머니의 회갑잔치, 진찬 연회를 이제 베풀기도 했던 그런 유서 깊은 이제 곳이다 보니까 주례 고궁기 편에 나오는 삼문 삼조의 법식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풍루, 좌익문, 중앙문 이렇게 삼문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법전, 정전이라고 하는 봉수당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딱 다다라서는 저 화려한 그냥 왕이 거처하던 어떤 그런 모습을 딱 만나니까 점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행사에 그 초대 가수나 아주 그 뭐라고 하이라이트 주연급 가수가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제 점차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왕을 이렇게 배하라는 조선의 그런 궁궐의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다,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실 만큼 수원 화성과 화성행궁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정조. 200여 년 전 이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임금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이 수원 화성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훼손이 됐습니다. 회철이 일어났죠. 이제 봉수당은 자해의원이라고 시립병원으로 이렇게 변형되고 또 장영 외영이 머물던 남군영 외군영 이쪽은 또 경찰서라든가 또는 여성회관 이런 걸로 이제 변형되고요. 그리고 여기 우화관이 있던 자리는 수원 국립보통학교로 이렇게 이제 훼손되면서 이 수원 화성 행궁이 갖고 있던 모든 그런 위상들이 다 이제 해체되고 파괴되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제 그러다가 수원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 화성 행궁의 복원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원 화성 행궁이 복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금년에 드디어 우화관과 별주가 복원되어 119년 만에 화성 행궁이 완전체로 복원되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조선 말까지 수원의 관청이자 결궁으로 재기능을 했던 화성행궁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거의 잃게 되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수원 시민들이 뜻을 모으면서 화성 축성 200주년이 되던 1996년 복원을 시작해 2024년 드디어 제 모습을 온전히 찾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복원된 여기 우화관, 우화관은 일종의 이제 게스트하우스, 객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 임금님이 13차례에 걸쳐서 이곳을 이제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수행한 수행원들, 이제 신하들의 임시 숙소, 객사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곳이 우화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주가 이제 복원이 됐는데요. 이제 별주는 뭐 임시 수락관 뭐 이런 느낌, 임시 부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별주는 임금님이 여기 이제 13차례 오시고 또 특히 1795년
그 해경호 홍씨의 회갑연을 치를 때 잔치상을 차리는 그런 음식을 관리하는 그런 그 관청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시민들의 염원이 오롯이 담겨 있는 화성행궁. 그렇기에 앞으로 더 오랜 시간 굳건히 빛날 것입니다. 정조의 친위 부대였던 장용영 군사들이 수원 화성을 지키기 위해 갈고 닦던 무예 시범이 한창입니다. 정조 때 편찬된 무예도 보통지에 실린 24가지 군사무예인데요. 정조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던 무예 24기를 2004년에 복원해 화성행궁의 위엄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만큼이나 백성을 아끼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정조. 그의 신념이 담긴 수원 화성과 화성행궁의 감상을 캔버스에 담아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수원에 모시고 능 가는 길 위에 심었다는 소나무는 정조의 푸르렀던 마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수원 화성을 평가하며 동서양의 새로운 과학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주변 지형에 맞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꼽힌다는 방화수류정은 중국과 일본의 축성법까지 받아들여 이국적인 모습을 자랑합니다. 꽃을 찾고 버드나무 따라 논인다는 뜻에 어울리게 방화수류정 아래로는 수원 화성을 쌓으면서 조성한 인공 연못, 용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그 옛날 군사 목적으로 지어진 전투지휘소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곁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정조는 방화수류정에서 활쏘기를 하고 주변 경치를 노래한 시를 지었다는데요.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섬세한 장식들이 세련돼 보이는 방화수류정의 풍취는 시간을 건너와 마음에 스며듭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축 기술이 어우러져 더욱 빛나는 방화수류정. 화성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화려한 야경이 수원의 밤을 그윽하게 물들여 갑니다. 부지런한 참새 덕분에 도시의 아침도 깨어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수원 화성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미술 작품을 밖으로 내놓은 듯 예술적인 벽화가 시선을 붙잡는 이곳. 수원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멈춘 마을 행궁동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개발이 제한되고 7, 80년대로 시간이 멈춰서 골목은 오래된 사진 속 풍경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낡고 허름했던 회색 골목이 벽화를 입고 생기를 되찾게 된 건 마을 일에 발벗고 나선 주민들과 예술가들 덕분입니다. 화성을 지키면서 이 골목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역사가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곳인데, 쇠락한 골목에 예술을 통해서 뭔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작업을 쭉 해온 작가들의 의미 있는 벽화들이 이제 훼손되는 걸 조금 더 좀 막아보려고 이제 이런 보수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10년 훌쩍 넘게 행궁동 골목의 행동대장으로 예술마을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윤숙 활동가. 이제는 빛이 바래고 벗겨진 벽화 보수 작업에도 지자체 예산이 책정돼 힘을 보태고 있다는데요. 이미 몇 차례 벽화를 그린 박은신 화가도 오늘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벽화를 그릴 때는 이 골목이 되게 평화로움을 이렇게 가져왔으면 하는 기원에서 첫 벽화를 그렸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벽화를 그리는 도중에 고양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골목에 사는 사람은 오래된 뭐 할머님들,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구나. 또 오래된 골목에는 항상 고양이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린다면 너희들도 주제로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우연히 하게 돼서 고양이를 이번에는 주제로 해서 그리게 됐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성안 사람들에게는 마냥 자긍심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때 수원에서 가장 번화한 동네였지만 개발이 제한되고 성곽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활기를 잃어버린 도심이 되었으니까요. 이윤숙 활동가가 행궁동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를 보여준다며 따라오랍니다. 8개의 골목을 이렇게 문어다리로 표현한 건데 라켈 샘불이라는 브라질 작가가 작업한 거고요. 이 벽화가 좀 독특한 벽화인데요. 이 단장 위에 이제 철망으로 예전에 도둑 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막아놓은 철망을 그대로 이제 방치하다 보니까 녹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박은신 작가에게 이제 한번 구상 좀 해봐라 했더니 여기 버드나무 그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수원 화성이 이제 다 버드나무 형상이라고 해요. 정조대왕이 버드나무를 특히 좋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수원천에 버드나무가 쫙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 버드나무를 이 골목 안으로 한번 들여와 보자. 그래서 계속 녹물이 흘러도 그냥 이 작품하고 같이 녹아드는 거죠. 그래서 행궁동 벽화들은 이렇게 이제 기존의 삶의 흔적들을 활용한 그런 벽화들이 또 많고요. 그다음에 행궁동의 이야기라든지 또 이제 행궁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과 작가의 작품과 이렇게 잘 매칭해서 이제 벽화들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죠. 전국에 어딜 가도 아마 이런 벽화는 없을 것 같아요. 행궁동의 벽화는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을 꿈꾸게 해준 붓끝에서 피어난 희망이었지요. 이윤숙 활동가는 예술이 삶을 바꾸고 마을을 다시 살아나게 할 거라 믿었는데요. 국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마존강의 그 생명체를 이 쓰러져가는 행궁동으로 데려온 거죠. 단순히 그냥 비콜드 피시라는 물고기만이 아니라 저 기와, 이 오래된 100년 넘은 기와집인데 이 기와의 이미지가 물고기의 비늘로 내려앉았고 그다음에 이 금보여인숙 간판은 이 물고기의 등지느러미죠. 그래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드나드는 그 사람들은 이 물고기의 뱃속으로 드나드는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궁동에 같이 있는 오래된 이 기와집이 이 벽화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살아났죠. 주목받게 됐죠. 그래서 이런 오랜 것들을 좀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먼저 사람들한테 심어주기도 했고요.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 한 마리. 황금 물고기 사냥이라도 나온 걸까요? 행궁동 벽화마을에 또 보물이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벽화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행궁동 마을 정원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네. 대표님도 뭐 작업 좀 하실까요? 아침에 있고? 그래요.
작업 저희 풀 뽑는 작업할 건데. 풀 비가 와서 그런가 좀 많이 났네요. 그쵸. 그죠? 풀들이 그냥 막 쑥쑥 자라. 그죠? 아이고. 네, 앞치마 제가 입혀드릴게요. 아이고. 앞치마가 너무 근사하다. 이거. 화가들이 필요한 앞치마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그냥 바쁘네요. 바빠요? 요즘 뭐 하셔요? 요즘은 저 조각 작업 하느냐고 좀 아, 바쁘고 그러시구나. 일요일마다 이제 이 행궁동 벽화마을 나오고 음, 그렇게 지내요. 행궁동의 변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모인 주민들이 마을 정원 가꾸기에도 열심인데요. 자칫 빌라촌이 될 뻔했던 공간. 2020년부터 계절별 꽃과 풀을 심어 누구든 쉬어갈 수 있는 마을 정원을 조성했고 2023년엔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돼 동네의 또 다른 자랑이 됐습니다. 도심 속의 정원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정말 조그만한 땅이잖아요. 보통 뭐 5평, 커야 5평인데 여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 행궁동은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벽화골목 보면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가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내 집 마당을 꾸미듯 마을의 정원을 가꾸는 동네 사람들의 고운 마음이 있어 더 멋스러운데요. 행궁동에 가면 보물찾기 쪽지를 발견한 것처럼 주민들이 숨겨놓은 보물처럼 아름다운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쁜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꽃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뭐 어린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까지 정말 예쁜 꽃 보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동네를 바꾸려는 사람들의 뜻을 모으면서 낙후된 마을은 감성 머금은 예술 공간으로 바뀌었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발길 덕분에 이제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가 됐습니다. 이윤숙 활동가는 조각가로 또 행궁동에서 예술공간과 마을 기업을 이끄는 활동가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녀의 행궁동 예술마을 프로젝트의 시작이 바로 여기였답니다. 이곳 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거쳐간 예술가 천여 명에게 연락해 마을을 살릴 아이디어를 모은 거죠. 수원 화성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그 화성을 지키며 사는 이 마을, 이 행궁동도 어차피 개발이 안 되니까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예술을 통해서 좀 화성과 퀄리티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수원 화성 행궁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곳곳에 골목에 예술을 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뭐 가족이 또 같이 해주고 주변의 예술가들이 함께 해주고 또 이제 공고를 내면 전 세계 작가들이 또 참여를 해주고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행궁동으로 모여진 거죠. 2010년 주민과 예술가들이 모여
골목길 가장 어둡고 낡은 담벼락부터 벽화를 그린 후 행궁동은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오래된 골목의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의 노력 덕분에 수원 화성의 멋과 풍류를 한껏 올려줄 마을이 탄생한 겁니다. 골목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람의 그 작은 소리도 들리고 그런 사람 냄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더 정감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행궁동 벽화마을이 그렇게 뭐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벽화도 지금 남아있는 건 한 4, 작은 것까지 소소하게 하면 4, 50점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애정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이유는 이 벽화의 그런 마을의 사람들의 이야기, 행궁동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어떤 그 옛 정감 있는 그런 그 옛 추억을 생각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삶을 슬기롭게 헤쳐가는 사람들의 지혜와 넉넉함이 스며있는 동네. 행궁동입니다. 드넓은 저수지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적시는 1월 공원입니다. 1930년대 주변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었던 저수지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멋진 산책길에 평화로운 풍경이 되어주고 있지요. 공원 한쪽에는 수원의 새로운 생태 랜드마크인 1월 수목원이 2023년 문을 열었는데요. 도심 속에서도 언제든 자연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소통하며 다 함께 조성한 수목원입니다. 1월 수목원이 자랑하는 온실이랍니다. 흔히 생각하는 덥고 습한 온실이 아니라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자라나는 300여 종 넘는 지중해성 식물을 만날 수 있어 더 쾌적하게 둘러볼 수 있죠. 들판처럼 펼쳐진 푸른 수목원에서는 수생식물이 자라는 습지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정원 등 8가지 정원이 꾸며져 있어 다양한 식물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시민들과 만들어 더욱 귀한 수목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수원 화성 성곽길 따라 걷다 만난 아름다운 풍경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많은 이들의 하나된 마음과 공력이 필요하기에 더욱 특별한 가치를 갖습니다. 200여 년 전 태평성대를 꿈꾸던 정조대왕의 꿈이 깃들어 있고 그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곳은 수원입니다.